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군사적 결정이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며 구소련 붕괴에 비견되는 붕괴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이 과거 조지아, 크림반도, 중동 등에서 서방을 압박하며 국제적 포식자로 군림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인해 스스로 제국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경제적 고립, 군사적 자원 고갈,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인 위기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푸틴 정권과 러시아의 미래가 회복 불가능한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범위가 우랄 산맥 너머 1500km에서 2000km 지점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 인구의 70% 이상이 직접적인 타격권에 노출되는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불패의 요새로 여겨졌던 크렘린의 통제력은 내부 경제 균열과 동맹국들의 이탈로 인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국가 생존을 건 사태로 변모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이제 러시아 본토 깊숙한 후방 지역까지 도달하며 러시아 전역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1500km 이상의 거리에서 러시아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향후 공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5일 국경에서 약 1700km 떨어진 우랄 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에 드론이 추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해당 지역의 타격이 기록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지진과 같은 강력한 진동과 폭발음을 증언했으며 튜멘 지역 등 국경에서 2000km 떨어진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서도 무인기 위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군사산업시설과 석유 수출 물류망을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과거 전방 공장들을 우랄 산맥 너머로 이전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시리아 국기를 게재하고 있었으나 서방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 해상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약 200초 400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봉쇄와 제재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동기화될 경우 러시아가 약 4천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잃게 되고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 도입이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외교 무대에서의 주도권 상실도 뚜렷합니다. 예레반에서 열린 사상 첫 아르메니아 EU 정상회의를 통해 아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유럽 통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참여를 동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으로부터 3천만 유로 규모의 평화기금 지원과 방위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모스크바의 외교적 지배력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년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던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기념일 퍼레이드에 올해는 군사장비 전시가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러시아 내부의 자원 고갈 상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재정은 심각한 고갈 상태에 직면하여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금 보유고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 SZRU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1월부터 국내 은행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금 직접 매각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외화 유입 차단과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에만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4조 6천억 루블을 기록했으며 이는 당초 2026년 전체 회계연도에 예상했던 적자 규모를
단 3개월 만에 초과한 수치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알타이 공화국 등지에 새로운 카지노 도박지구를 조성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되어 러시아 전역의 지역 예산 적자 규모는 1조 9천억 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에 세수를 공급하던 주요 지역들이 이제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코미 공화국과 오렌부르크주 등 주요 산업지역의 이익세 수입은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 급감했습니다. 특히 다게스탄 지역의 자연재해 복구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예비비가 바닥난 상태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연 20~25%의 고금리 대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실물 경제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러시아 철도공사, RZD, 가즈, GAZD, 아부토바즈 등 거대 기업들조차 무급 휴직과 인력 감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알로사 등 광산 기업 또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발효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비우호국에서 수입되는 의류, 화장품 등 공산품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15~30%가량 추가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과 부동산세 인상 등 전방위적인 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름철 비수기를 기점으로 대규모 실업 대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과시하던 러시아는 이제 계획경제 모델로의 퇴보와 함께 국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자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국제 뉴스였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